네, 수도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모레까지 중부에는 최고 350mm의 비가 더 내린다는 예보입니다.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이번 집중호우 원인과 앞으로 날씨 전망을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수도권을 비롯한 중부지방에 정말 말 그대로 역대급 집중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에 115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 먼저 어제 오늘 집중호우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중부지방에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어젯밤 서울 동작구에서는 시간당 141mm의 폭우가 쏟아졌고요. 그 밖에 강남과 서초 등지에서도 시간당 110mm가 넘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이 도로가 침수가 되고 또 하천이 범람하고 토사 유출까지 발생을 하면서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을 했습니다. 이 서울의 기록적인 폭우하면 2011년 7월에 우면산 산사태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어제 이 서울에 시간당 141mm가 내렸는데 당시 우면산 산사태 당시에 서울의 최고 시간당 강수량이 113mm였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 내린 비가 우면산 때보다 더 강하게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동 기상 관측망이기 때문에 이 공식 기록으로는 인정을 받진 못하겠지만 이 과거 주요 기록들과도 비교를 해보면 시간당 강수량으로는 이 80년 만에 이 최다치를 기록을 했고 또 어제 하루 강수량이 400mm를 넘었는데 이 부분도 115년 만에 관측사상 최다치 기록을 경신을 했습니다. 이 보통 장마철 한 달 동안 중부지방에 내리는 비의 평균 비의 양이 350m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 사이에 이 장마철에 내릴 비가 한 번에 다 쏟아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엄청난 비가 내렸는데 보통 8월 초면 이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이어지는데 이례적으로 폭우가 내렸습니다. 도대체 원인이 뭡니까? 네, 지금 한반도 상공에는 이 마치 여름 장마철처럼 거대한 정체 전선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이 북쪽에는 차고 건조한 대륙 공기가 내려오고 있고 이 남쪽에서는 이 폭염을 몰고 오는 무덥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하게 버티고 있는 형국이거든요. 보통 이 찬 공기가 내려오는 시기가 이르면 8월 중순, 늦으면 9월 초순 정도인데 지금은 이 한반도 동쪽에 있는 블로킹 현상이라는 이 현상과 맞물리면서 이 찬 공기가 예년보다 더 일찍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8월 초가 남쪽의 북태평양 고기압의 세력이 1년 중에 가장 강한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력이 아주 강한 시기인데 북쪽에서는 찬 공기가 계속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이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강하게 충돌을 하게 되고 이 두 공기가 서로 양보를 하게 되면 이제 비구름대가 남북으로 좀 오르내릴 텐데 워낙에 이 두 기단들이 팽팽하게 맞서다 보니까 비구름이 남북으로 오르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이 정체를 하게 된 겁니다. 이 정체한 비구름이 어제 이 수도권과 경기 남부 지역에 걸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폭우 구름이 발달을 하게 되면 남북으로 오르내릴 경우에는 1시간 동안 비가 쏟아졌다가도 이제 비구름이 남북으로 이동을 하다 보니까 소강 상태에 들고 다시 비가 쏟아지고 이런 상태가 반복이 되거든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비구름이 그냥 그대로 정체를 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폭우가 특정 지역에 쏟아지는 그러니까 시간당 100mm의 강수가 1시간, 2시간, 3시간 동안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전개가 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폭우 상황 중에는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안 좋은 상황이었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주셨는데 지금 집중호우로 굉장히 곳곳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가 좀 더 문제인 게 이제 지금 모레까지 중부에 최고 350mm의 비가 더 내린다면서요. 네, 일단 지금 현재 상황을 좀 전해드리자면 이 매우 강한 비구름대가 다시 수도권 그리고 서울 지역으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낮 동안 소강을 보인 이 정체 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또다시 폭우 구름이 발달을 하고 있고요. 지금 레이더 영상 등을 좀 보면 이 시간당 60mm가 넘는 이 폭우 구름대가 다시 동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제 내린 비만큼의 그 정도에 되는 강도의 비가 지금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계속 유입이 되고 비를 쏟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어제와 비슷하게 이 정체 전선이 이 수도권 지역에 머무를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어제 못지않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모레까지 수도권과 강원 그리고 충청, 전북 지역에 100에서 300mm 그리고 많은 곳은 350mm가 넘는 이 많은 비가 집중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강원 북부와 강원 동해안 그리고 전북 남부 지역에도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은 이 좀 미세하게 정체 전선이 남쪽으로 내려가는데요. 이 따라서 경기 남부와 그리고 강원 남부, 충청 지역에 어제와 비슷하게 수도권 지역에서 어제 내린 폭우 상황과 비슷하게 전개가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비 피해가 남쪽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이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철저하게 대비를 좀 해야 되겠고요. 또 어제 이 수도권 그리고 강남 지역에 걸려있던 비구름처럼 이 선형의 비구름, 띠 모양의 비구름이 정체하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50에서 100mm의 폭우가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중호우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예. 대비를 좀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연일 폭우가 쏟아지면서 다시 장마철이라도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비를 2차 장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비가 그렇다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네, 일단 우리나라 기압계의 주변 기압계부터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 동쪽 오호츠크해 부근에서는 커다란 고기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고기압을 블로킹 고기압이라고 부르는데 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공기 흐름을 막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북쪽의 찬 공기가 원래대로라면 이 동쪽으로 흘러나가야 하는데 이 고기압이 흐름을 막고 있다 보니까 예. 빠져나가지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쪽으로 찬 공기가 내려오고 있는데 남쪽에서는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라는 큰 기단이 버티고 있다 보니까 이 찬 공기와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지속적으로 충돌을 하면서 마치 장마철처럼 비가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블로킹 현상이 먼저 해소가 돼야 지금의 정체 전선이 좀 약해지거나 또 소멸될 수가 있는데요. 워낙에 기류가 꽉 막혀 있고 또 두 기단이 힘겨루기를 하다 보니까 정체 전선이 계속해서 우리나라 상공에 머물면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밤 사이에는 이 수도권과 경기 남부 그리고 또 강원 남부 지역에 이 정체 전선이 머물면서 비를 쏟아내겠고요. 또 내일 낮부터는 충청과 전북 지역으로 내려가서 비가 쏟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모레는 다시 비구름이 북상을 해서 수도권 지역에 다시 한번 강한 비가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 되겠고요. 네. 일단 12일부터는 비가 소강에 들 것으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광복절 무렵에 다시 정체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북한 지역을 중심으로 중부지방까지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다음 주 초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국지적으로 또 돌발성 호우가 쏟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지속적으로 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 초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비를 뿌릴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해주셨는데 지금 앞으로도 많은 비가 내릴 예정이잖아요. 이제 조금 전에 피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를 해주셨는데 좀 특히나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서 대비를 해야 하는지도 전해주시죠. 네, 먼저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상 상황 잘 일단 확인을 해야 됩니다. TV나 라디오를 통해서 호우특보 그리고 이 산사태특보 홍수특보 등을 잘 파악을 해서 해당 지역에 이 재난 문자가 오면 대피를 할 준비를 하셔야 되겠고요. 일단 폭우가 쏟아지는 지역에서는 바깥 활동을 자제를 해야 되겠고 또 부득이하게 외출을 할 경우에는 이 물이 급격히 불어나는 하천 주변은 피해야 되겠습니다. 만약 계곡이나 하천에서 고립이 된다면 최대한 안전한 곳으로 몸을 옮긴 뒤에 구조대를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이 길에서 갑자기 물이 차오를 때는 가로등이나 이 전신주 그리고 감전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압전선 근처에는 절대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되겠고요. 네. 지금 또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바로 산사태입니다. 나무가 흔들리거나 땅이 울리면 이 산사태 징후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산사태 징후가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징후가 포착되고 대피하면 좀 늦을 수가 있습니다. 예, 상당히 늦는 경우가 많은데 따라서 이 주변에 산 비탈이 있거나 축대 같은 붕괴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그냥 사전에 거처를 옮겨서 대피를 하는 게 가장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마지막으로 침수 위력이 큰 지역에서는 비상 상황을 대비를 해서 미리 대피 장소와 대피로를 알아두면 좋겠고요. 이 대피할 때는 이 수도와 가스 밸브 그리고 또 전기를 차단해야 2차 피해를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호우로 인한 피해 없도록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재훈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